반려동물 천만 시대, 우리 양천구에도 등록된 반려견이 11,000마리에 달합니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동물과 반려인 모두에게 올바른 에티켓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오늘은 양천구에서 애견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충만 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한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개물림 사고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요? 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시원 씨 반려견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사건 말고도 집에서 키우는 진돗개가 1살짜리 아이를 물어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70대 할머니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한테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수치적으로 어느 정도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집계된 내용은 있을까요? 매년 이런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네. 한국소비자위해정보국에 따르면은 접수된 건수가 2011년에는 240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는데 네. 올해 8월까지만 해도 1000건 이상이 된다고 지금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자신이 키우는 개한테 물린다는 거는 사실 좀 충격적인 일입니다. 매년 1000건이 넘는다는 수치도 참 충격적으로 네. 다가오는데 네. 이렇게 개 물림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원인은 뭘까요? 우선은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손발을 사용을 못하다 보니까 입으로 감정 표현이라든지 제스처를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예전처럼 소형견을 키우는 분보다 이제 특수견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산책 나가보면 네. 정말 볼 수 없었던 큰 개들도 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강아지들이 종류마다 성격이 다 다르고 성향이 다른데 그런 건 모르고 내가 키우고 싶다는 네. 그 마음만으로 키우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건데요. 네. 최시원 씨 강아지는 프렌치 불독이었거든요. 네네. 그 아이는 되게 작지만은 영리하고 주인만 따르는 경비견이에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은 경계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강아지도 신기한 것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뭐 헬멧 쓰거나 아니면 등치가 큰 사람들을 강아지들은 위협적으로 느끼고 오히려 공격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개의 경우에 따라서 공격성이 강한 개들은 좀 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간혹 보면 우리 개는 안 물어요. 우리 개는 순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희가 일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항상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실제적으로 그런 강아지가 더 오히려 무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아까 처음에 원장님을 뵀는데 손에 이렇게 물린 자국들이 왕왕 보이더라고요. 네. 실제로 많이 물리시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안 문다고 하는 강아지들은 네. 처음 맡기시거나 처음 교육받는 강아지들. 집에서는 이제 이쁘다 하니까 그 아이가 문다는 걸 전혀 모르시는데 공격성을 감추고 있는 상태겠죠. 네. 낯설거나 아니면 환경이 바뀌었을 때 공격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뭐 개는 물어뜯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뭐 네. 상황에 따라서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견주들도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외출할 때 목줄을 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긴 하죠. 네, 부과되고 있습니다. 어떤 순으로 부과가 되나요? 현행법으로 반려동물을 목줄 없이 데리고 다니면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가 되게 돼 있는데요. 네네, 금액이 꽤 큰데요? 네, 그렇죠. 시행령에 따라서는 1차 적발 시에는 5만 원, 2차는 7만 원, 3차는 10만 원 네.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가 되지만은 그것마저도 이제 구두경보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금액 자체가 뭐 50만 원으로 크다고 느꼈는데 네. 사람이 뭐 물려서 죽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성에 비해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합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사실 목줄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네. 이유는 왜 그런가요? 첫 번째로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키우는 강아지다 보니까 목줄을 하면은 답답하다, 스트레스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많은 분들이 불편하니까 안 채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개가 목줄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특히 뭐 어디서 신고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 패티켓이라고 해서 뉴스에서 보도해 드린 적도 있는데 올바른 애견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배설물 잘 치운다든지 뭐 이렇게 목줄을 잘 채운다든지 혹은 입마개를 채운다든지 네. 이런 문화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은데 이제는 이 입마개, 목줄 이런 거 의무적으로 좀 가져가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반려견이 정말 많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는 입마개를 하고 목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구속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마치 동물을 학대한다는 네, 식의 그쵸. 그죠? 근데 강아지를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목줄 없이 다니다가 찻길로 이렇게 뛰어드는 강아지를 찾으려고 견주도 같이 네. 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네. 있거든요. 가족으로 잃은 슬픔도 크겠지만 손해에 대한 배상 또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무조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주인을 위해서 또 반려견을 위해서 관련인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견유치원 원장 조충만 원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